예,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총 앞으로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로 50분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30회에서 한 40회 사이로 끝을 내지 않을까 하는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하는 대로 쫓아주면 이번 겨울 방학에 굉장한 실력이 올라가서 올해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부터 내신 성적에 우수한 성적을 맞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대로 한번 속아본다 하는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해석이라는 말하고 독해라고 하는 말을 자꾸서 혼동해서 쓰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 독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장 전체의 뜻을 이해하려면 부분을 해석이 올바라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독해가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 구문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분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면 전체의 글뜻은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혹은 어떤 선생님들이 또는 무슨 그 영어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방송 같은데 강의를 하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글뜻을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간은 짧은데 고3이 된 거예요. 지금 언제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전체를 올바르게 하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 가지고 대충 뜻을 만들어서 부분이 해석이 안 돼도 전체 글 뜻을 이해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실력이고 나발이고 없이 이제는 막바지에 왔으니까 어떻게 점수라도 맞아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공부하는 방법으로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되느냐, 해석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뜻은 알겠는데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해석을 하는 것을 갖다가 말을 멋있게 만드는 걸 해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 직역하는 거예요. 직역이라는 건 뭐죠? 주어는 주어답게, 목적어는 목적어답게, 보어는 보어답게 해석을 했으면 말이 조금 어색해도 뜻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역을 할 줄 알면은 그걸 그대로 뒤집으면은 영작이 되고 어순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중학교 과정이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짧은 문장을 대충 단어 뜻을 가지고 말을 만드는 해석을 해온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의 99%일 겁니다. 99%면 너무 과장일까요? 한 90, 한 2, 3%.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단어를 많이 외워라. 근데 단어를 많이 외우면은 괜찮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장을 가지고 단어 뜻은 다 아는데 해석을 해보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이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단어 뜻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안다는 게 바로 뭐냐? 직역을 한다는 겁니다.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 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그래서 문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법 그러면 뭐 올바른 문장이 뭐냐, 틀린 문장이 뭐냐, 이거를 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법칙을 배워서 올바르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영작을 하기 위한 수단이 문법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조금 생소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단어 뜻 가지고 대충 말을 만드는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벽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대충대충. 그러니까 매냥 대충대충해서 일정한 60, 70 이상의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는 70 이상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요령을 익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직역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일단 효과적으로 지금 이제 구문 강의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 이렇게 박스가 쳐 있습니다. 이 박스는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대표적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이 박스는 반드시 예문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문장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박스에 대한 구문 내용은 그냥 암기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달달달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줘야 요거를 활용해서 전체 문장을 독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해석하는 방법대로라는 말은 직역대로. 주어면 주어답게, 목적어면 목적어답게 해석해라. 투박해도 원칙대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한 후에 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예습을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저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습을 안 하고 내 설명을 들으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안 돼요. 저도 학생 시절에 그랬습니다. 아셨죠? 제가 시킨 대로 해서요. 원칙대로 해석 예습을 한 후에 수업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 이제 예습을 한 다음에 내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반복해서 제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반복해서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자기가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반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이 되겠죠. 예습을 해서 제 설명을 듣는 애 복습은 완전히 뭐라냐 숙달될 때까지 또다시 복습하고 복습해라. 이렇게 하다가도 문장의 구조가 다시 말하면 뭐가 목적어고 뭐가 보온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다가 꼭 무슨 X 표시를 해놓든지 별표를 해놓든지 표시를 해놓고 일정 기간 그러니까 한 3, 4일 한 일주일 지나서 내가 그 문장이 제대로 내 눈에 보이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틀림없이 또 한 60%는 안 보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면은 일정 기간 이번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굉장한 실력이 향상된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교재가 없이도 여기에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장이 되면은 예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값도 쌉니다. 학원에 오시면은 교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교재를 구입해서 예습하고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소정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제가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다음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제 블로그 중에서 고12 필수 영문법이라고 하는 34회 50분 강의로 한 34회분 정도로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29회, 30회, 32회가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거를 먼저 학습해서 몸에 익힌 다음에 몸에 익힌다는 건 뭐죠? 저절로 될 때까지 복습한 다음에 이 수업을 듣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는 이런 충고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여러분은 노력한 이상의 보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요 수업을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장은 주절의 동사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근데 문장에서 동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주절의 동사라는 건 뭐냐? 이렇게 접속사 속에 있는 동사가 아닌, 그렇죠? 접속사 속에 있는 동사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이죠. 종속절의 동사가 아닌 동사를 찾으면 그게 주절의 동사가 되고 주절의 동사 앞에는 끊는 겁니다. 그러면 끊는데 여기 주어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길게 문장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요 주어 꾸며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절의 동사부터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주어는. 근데 주어 앞에 또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바로 주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주어는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 사이에 이렇게 절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 속에도 또 동사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끊어 놓으면 그 대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요 주어를 먼저 해석하는데 요 주어에는 은는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주어는 하고 이 뭉치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독직해라고 해서 단어 내려가는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학교 학생들이 짤막한 문장일 때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았으면 동사는 뭐하고 묶느냐? 동사는 부사하고 묶어야 돼요. 왜?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하고 묶어야 돼요. 동사 뒤에 보어가 있으면 보어하고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또 덩어리에서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동사에서 끊어버려요. 그럼 동사에서 끊으면 이놈하고 말이 연결이 안 되죠. 동사에서 끊는 게 아니라 동사는 뒤에 부사나 목적어나 보어하고 묶어서 해석을 해라. 또 그 다음에 묶었으면 또 뒤에서 해석해서.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묶음이 내려가는 것이지 단어가 내려가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거 1분 시간 줄 테니까 머릿속에 정돈을 한번 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문장의 구조의 기본 설명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내려가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은 딱 끊으세요. 이거를 몸에 익힌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예습을 한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명사 구가 주어다 이런 말을 썼는데 다시 말하면은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명사 대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사 대명사라는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 말 속에는 명사 구도 명사요, 명사 절도 명사인 겁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있는데 그 명사구를 또다시 구분을 해보면은 투부정사가 명사적인 용법, 이게 명사구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항상 명사구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명사, 다시 말하면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명사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구가 될 수 있는 거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동명사. 자, 그러면 벌써 길어졌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였죠? 명사, 대명사,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 절이 또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구라고 하는 건 뭘 보고 구라고 하느냐? 영어에서 phrase라고 하는데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또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모. 예를 들어서 to 플러스 원형 to go 하고 나왔어요. 그럼 to go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면 명사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부정사, 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왜? 두 단어 이상이 모였으니까. 동명사도 동명사 구다. 그 말은 동명사로 이루어져서 두 단어 이상이 됐구나. 그걸 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주어 자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와야 합니다. 다른 거는 못 와요. 따라서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기는 with 다음에 him 이렇게 나오죠. 전치사 다음에는 꼭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는 놈, 이 놈은 명사밖에는 못한다. 근데 명사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까지 다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분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요 말을 정돈을 한번 해보세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장 예문을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도 했지만 주절에 동사를 제가 찾으라고 그랬죠? 자,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죠. having은 동명사지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means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면 having 동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로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목적어인 경우에 목적어는 부정사만을 목적어라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어라는 동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지만은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에 있는 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바꿔 써도 괜찮아요. 따라서 having 대신에 뭐라고 써도 좋죠? to have a more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means라는 동사를 끊었으니까 이것부터 해석하죠? 그러면 자신의 오른쪽 눈썹 위에 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 주어니까 은이 되는 거죠. 뒤에서 또 그대로 말 뜻을 만들지 마세요. 자신의 오른쪽 눈썹 위에 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뭐을 의미한다 뒤에가 목적어죠. 그런데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일단 목적어로 묶어서 해석하지만은 그 목적어가 절일 때는 물론 다 한눈에 봐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해석이 잘 안 되면 끊으세요. 그래서 데디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접속사 속에 주어는 은는 붙이지 마라 그랬죠. 이가 붙이라고 그랬죠. he or she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will be lucky with money. 또 해석은 뒤에서부터라고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 앞으로 운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have a successful career. career라는 단어는 첫째 생애,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경력. 따라서 앞으로 성공적인 그러한 생애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말을 만들래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자, 동사 찾았어요. 자신의 오른쪽 눈썹 위에 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안 그래도 좋아요. 이걸 동사를 목적어하고 묶어서 해석해도 좋죠. 자신이 돈에 대해서 운이 좋을 것이고 앞으로 성공적인 생애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목적어하고 묶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적어가 절일 때는 끊어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이해됐죠? 자, 두 번만 해석해 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먼저 수업하는 방식을 바로 밑에 문장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명사 구가 주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2로 넘어가서 명사 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까지 설명을 하고 1회차는 끝내고 여러분이 예습을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요거를 활용하는 구문 강의를 할 작정이에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 절이 명사 역할하는 거. 명사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절이죠. 그러면 절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절.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요 명사절에는 반드시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속사는 크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대절. 대시 명사절을 이끌 때는 접속사가 뭐죠? 뭐뭐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at도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하는 것. 그래서 맨날 대시냐 what이냐 하는 문법 문제가 나왔죠. 그럼 그거는 뭐냐? 우리말로는 뜻이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때에 대해서는 접속사 역할만 해요.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가 관계대명사죠? 접속사이면서 대명사 역할하는 거.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에서는 주격, 목적격이 있어야 되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주어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격이니까. 또는 요게 목적격이라고 하면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what 다음에는 반드시 문장이 뭔가 빠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what 자체가 주어니까 주어 자리가 빠졌든지 목적어니까 목적어 역할, 즉 타동사 뒤에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what이 관계 대명사니까. 어쨌든 둘 다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이라는 얘기는 의문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절이 된 거예요. 후절, 그 뭐 누가, 왓절, 무엇이, which, 어느 것이, when,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요 말이 왜 절이 되는데 의문사절은 항상 명사절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가 되면은 뭐예요? 누가 가느냐는
목적어가 되면 누가 가야 할지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의문사절, 간접 의문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 접속사로 이루어지는 절이 바로 뭐냐? 이게 간접 의문문이고 항상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의문사절인데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does he live in Seoul?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지를 나는 모르겠다. 자, 이 두 개를 합하려고 해요. 그럼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합하니까 절과 절을 연결시켰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뭔가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니까 다즈는 필요 없고 어순이 조동사가 되니까 he가 되고 live는 lives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 똑같이 in 서울하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의문사가 있을 때는 후부터 y까지가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접속사가 if나 뭐를 쓴다 이거예요. whether를 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if나 whether절도 간접 의문문의 일종입니다. 뭐뭐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외울 때 명사절이 될 수 있는 접속사 대절, what절, 의문사절, whether절, if절.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 if절은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주어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적어로는 if나 whether나 마찬가지인데 주어 자리에 if절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사절로 외울 때는 if나 whether절, 주어가 되는 경우 하면 if절이 아니라 whether절이다 이 말이겠죠. 다섯 번째, 복합관계대명사절. 복합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에 ever를 붙인 것을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복합이란 말이 뭐예요? 포함됐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속에 선행사가 포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선행사의 품사가 뭐죠?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가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절이겠어요? 명사절이겠죠. 그러면 whoever 하면 뭐가 포함이 되느냐? anyone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anyone who란 뜻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hatever나 whichever는 똑같아요. anything 대시에요. 선행사 anything이 포함된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근데 whatever 하면은 종류를 강조하고 whichever는 선택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 어느 것을 가져도 좋다. 너 무엇을 가져도 좋다. 이거 보면 전부 다 필기구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는 뭐예요? 너 어느 걸 가져도 좋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이제 종류가 이제 다른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너는 무엇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whatever하고 whichever는 종류에 중점을 뒀느냐 선택에 중점을 뒀느냐 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 됐네요. 명사절이 될 수 있는 접속사가 뭐라고요? 대절, what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의문사절 하면 whether절, if절, 복합관계대명사절. 그런데 명사절이 whether절, if절인데 if절은 주어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대절과 what절의 차이점은 뭐냐? 대은 접속사 역할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즉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관계대명사 what은 이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What maybe.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aybe는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속에 동사란 말이에요. 주절의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ay seem이 주절의 동사구나.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죠. 한 문화에서 no more behavior
보통 정상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은 주어니까 은이 붙겠죠. what이 못 많은 것이잖아요. 다시요. 한 문화 속에서 정상 보통의 그러한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은 may seem inappropriate or even rude. seem 다음에 appropriate란 말의 뜻이 적절한, in을 붙여서 반대가 돼서 부적절한. 그러면 부적절해 보이거나 심지어는 rude, 무례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끊어서 in another, 그럼 another 다음에는 컬처가 생략된 거예요. 또 다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이 또 다른 사회에서는 부적절하거나 뭐라니 무례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대로 해석이 됐다는 주절의 동사 찾았죠? 끊었죠? 뒤에서부터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셈이라는 동사가 보호하고 요놈하고 요놈을 묶었으니까 뒤에서부터 번역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었으니까 뒤에서 번역했는데 another 뒤에는 컬처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원한 얘기예요. 박스는 반드시 내 설명을 이해하면서 예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야 영작도 할 수 있고 오순배열도 할 수 있고 독해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빨리 외우도록 하세요. 2분 시간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좀 전에 해석을 했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what은 덧싱이라는 선행사와 fit라는 관계대명사, 덧싱, fit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what하고 덧싱, fit가 같다고 그러면 한 단어 쓰면 되는데 뭘 세 단어씩이나 써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거죠. 근데 what은 성격이 왜 것이라고 해석하느냐? 앞에 선행사 덧싱이 포함된 거에 뭐뭐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일단 제가 설명한 것을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예습을 하고 나서 제 설명을 또 들으라고 그랬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1회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익히도록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